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의사 남편이 개업하기까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뒷바라지를 하다 이혼당한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의대 졸업을 앞두고 있는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했는데요. 4년 동안 연애를 했고 결혼 생활은 6년 정도 했어요. 무려 10년이에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는 한 번도 헤어지지 않고 함께했죠. 저는 이제껏 저와 남편이 끈끈한 사랑으로 맺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왜 힘든 시기를 같이 극복한 사이는 결코 헤어질 수 없다고 하잖아요. 저는 남편이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4년간의 펠로우, 그리고 개인 병원 개업까지 그 힘든 시기를 전부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솔직히 지켜본 수준이 아니라 헌신했어요. 정서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제가 헌신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형외과 개업 날짜를 잡은 뒤에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심한 말을 하면서 이혼을 하자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남편에게 헌신한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겠다며 화를 냈지만 결국엔 웃으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리고 저의 복수가 시작되었죠. 제 복수에 남편은 피눈물을 흘렸어요. 제 복수가 궁금하시죠? 지금 시작할게요. 저는 음악이 흐르는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음악이 흐른다는 것은 말 그대로예요. 매 순간 저희 가족은 음악과 함께였거든요. 가장 오래된 기억을 떠올려보자면 저희 가족이 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는데 스피커를 통해 부드러운 리듬의 대중가요가 흐르고 그 가요를 부모님이 앞좌석에서 흥얼거리는 장면이에요. 그 정도로 저희 가족은 음악과 항상 가까이 지냈어요.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 저희 부모님이 음악을 배운 전문가이기 때문은 아니에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은 전문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음악을 배운 분들은 아니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하모니카, 통기타와 같이 여러 악기를 독학할 만큼 음악을 사랑하세요. 게다가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반회사를 다니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빠에게 지지 않아요. 엄마는 악기를 다루지 못하지만 어릴 때부터 음반 매장을 방앗간처럼 매일 드나들 정도로 음악을 사랑하는 분이세요. 특히 엄마는 음악을 편식하지 않죠. 클래식이든 대중가요든 락이든 팝이든 모든 장르를 좋아하는 음악소녀예요. 그런 두 분이 처음 만난 장소는 통기타 동아리예요. 아빠는 통기타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연주를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엄마는 한 번 더 악기에 도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동아리에 가입해 만나게 되었죠. 아빠는 엄마의 둘도 없는 통기타 선생님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엄마는 통기타를 잘 치지 못하지만 그런데도 아빠 덕분에 그때 무척 재미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단숨에 사랑을 키웠고 결혼을 했고 어렵게 제가 태어났어요. 저는 부모님이 결혼을 하고 5년이 지나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결혼 직후부터 아이를 준비했는데 쉽사리 챙기지 않았어요. 몇 번의 유산을 경험하면서 포기할까 생각도 했어요. 부모님은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암울한 시기였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보통 그 사람을 닮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하니까요.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행운처럼 제가 생겼어요. 부모님은 저를 무척 귀하게 키웠어요. 어렵게 온 아이인 만큼 모든 정성을 쏟았죠. 그러면서 부모님은 딱 한 가지를 바랐어요. 여보, 우리 아이가 음악을 우리처럼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그래요. 음악은 삶을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 매일 좋은 음악을 들려주자. 아무래도 음악을 가까이 하면 친숙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친숙하면 정이 드니까. 오늘은 이 음악 어때요? 그렇게 부모님은 저에게 매일 좋은 음악을 들려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저는 음악을 사랑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연스럽게 음악이 삶의 일부가 되었죠.
간단하게 노래를 부르는 것뿐 아니라 어디서든 음악을 찾았고 떠올렸어요. 음악과 함께 지난 일들을 기억하는 일도 부지기수였죠. 게다가 피아노는 저에게 아주 만만한 놀이였어요. 저희 집에는 늘 악기방이 있었어요. 한 3번 정도 이사를 했는데 옷방은 없어도 악기방은 늘 있었죠. 거기엔 아빠가 결혼을 하면서 가져온 몇 개의 악기들이 있었어요. 하모니카, 통기타 3개, 피아노, 그리고 텐테이블이 있었죠. 그 중에서 피아노는 어린 시절부터 아빠와 할 수 있는 쉬운 놀이였어요. 그냥 건반만 치면 되잖아요. 그렇게 저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접했고 나중엔 꿈이 생겼어요. 아빠, 피아노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있지. 그런 사람을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거야. 피아니스트? 그럼 나 피아니스트가 될래요. 정말? 피아노가 좋아요. 건반을 누르면 예쁜 소리가 나잖아요. 아빠가 그때 제 머리를 쓰다듬고 꼭 안아주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저는 그렇게 피아니스트의 꿈을 키웠고 그 꿈을 누구보다 부모님이 좋아하셨고 지지해 주셨어요. 특히나 아빠는 다니던 음반회사가 망해 실직한 뒤에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어릴 때부터 꿈꾸던 악기사를 차렸어요. 주로 피아노, 현악기를 취급하는 악기사였죠. 기존에 있는 악기사를 인수받은 거여서 리모델링을 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아빠는 가게에 작은 방을 만들어 그곳에 피아노 하나를 두었죠. 설이나, 여기서 뭐든 연습해라. 여기는 아빠 가게니까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 그때 저는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빠에게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매일 하교를 하면 아빠 가게로 가서 피아노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은 피아노를 전공하면서 힘들었던 순간마다 힘이 되었어요. 물론 엄마도 저에게 많은 힘이 되었어요.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엄마지만 엄마는 저 때문에 피아노에 대해 공부하고 그걸 저에게 알려주었죠. 그리고 늘 저의 연주를 피드백해 주셨어요. 때로는 너무 객관적이고 냉철한 피드백이어서 가슴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엄마의 그런 조언은 다 피가 되고 살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순탄하게 학사를 졸업하고 유학을 가 타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멋진 피아니스트가 될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러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올인 헌신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그때는 대학교 4학년 1학기 정기 연주회였어요. 당시 저는 독주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죠. 거의 후반부였어요. 매번 그렇지만 저는 연주를 앞두고 긴장하고 조금 예민했죠.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하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피아노를 쳤어요. 그리고 제 순서가 되어 피아노 앞에 앉았죠. 건반에 손을 올리는 순간 악보를 보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어요. 그날 연주는 제가 느끼기에도 정말 좋았어요. 리듬도 속도도 감정도 정말 완벽했어요. 흠잡을 게 없었죠. 그렇게 저는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연주를 마치고 뒤풀이를 하러 갔어요. 모두 제 연주에 대해 칭찬을 하고 있었어요. 설이나, 오늘 연주 너무 좋았다. 특히 난 그때 감정선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역시 수석은 다르다. 교수님이 예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 야, 그래도 공부까지 잘하는 건 아니지. 너 이대로 임용 볼 거야? 아니면 대학원? 글쎄요, 아직 더 공부하고 싶긴 한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학과 사람들이 저에게는 뭐가 어울리는지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한가운데 앉아 있었죠. 그때 저와 친한 선배가 뒤풀이 장소로 들어왔어요. 어떤 처음 보는 사람과 함께요. 선배 왔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벌써 다들 한잔했는데. 그런데 누구세요? 아, 오늘 공연 본 친구. 고등학교 친구야. 우리 학교 다녀. 옆에 의대 졸업반. 와, 선배가 의대 사람도 다 알아요? 고등학교 친구라니까. 선배, 이 친구 잠깐만 여기 앉았다 가도 되죠? 잠깐?
아주 오래 계셔도 됩니다. 술이랑 다 편하게 드세요. 선배를 따라온 친구는 얌전하게 자리에 앉아 물만 마셨어요. 별다른 말도 안 했고 계속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죠. 잘 보니 애초에 음악 이야기를 하는 저희 틈에 낄 정도로 조예가 깊은 것 같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잠깐 무리해서 빠져나와 화장실에 갔는데요. 화장실에서 나오니 선배 친구가 가게 앞 의자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너무 저희끼리 아는 이야기만 해서 재미없으시죠? 아니에요. 저도 음악 좋아해요. 오늘 연주 잘 들었습니다. 쑥스럽게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연주였어요. 솔직히 전공자분들보다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한편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음악에서 희노애락이 느껴진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공연하면 또 오세요. 혹시 졸업하면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더 공부하고 싶기도 하고, 바로 관련된 일을 하고 싶기도 하고, 사실 경험도 무시 못하잖아요. 더 공부를 한다면 아무래도 유학이겠죠? 욕심을 부리자면 그렇겠죠. 제 말에 선배 친구는 조금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조금 아쉬워서요. 뭐가요? 사실 그 전부터 호철이가 공연 보러 오라고 했었거든요. 그 전이라면 언제요? 예과 때도 그랬고 늘 오라고 했어요. 연주 있을 때마다. 그런데 그때마다 공부할 거라고 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너무 후회하는 중이에요. 왜요?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누구를요? 우리요, 우리. 조금 더 일찍 만나서 알아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왜요? 뭐, 저 같은 사람이 많았을지도 모르지만 연주하시는 모습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더 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올해밖에 시간이 없네요. 제가 너무 늦게 보러 온 탓이죠. 저는 술도 마시지 않은 남자가 주정을 부리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말하고 가게로 들어갔죠. 가방을 챙겨서 나왔어요. 가방을 챙겨온 모습에 선배 친구가 동그랗게 눈을 뜨고 저를 보더라고요. 뭐예요?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할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잘 맞는지 아닌지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웃으며 서둘러 가자고 말했어요. 지금 이러고 있으면 공연 시간 늦어요. 공연이요? 오늘 제가 좋아하는 인디밴드 공연이거든요. 같이 갈 사람 없어서 안 가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그런 음악도 들어요? 저희 엄마 닮아서요. 음악엔 편견 없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음악에 편견이 없으니 사람한테도 편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본 사람이랑 공연 보러 가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자가 우뚝 섰어요. 그리고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편견이 있어도 저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요. 아니, 편견이 있는 사람한테도 저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저희는 의대와 음대 사이에서 꽤나 유명한 캠퍼스 커플로 불렸어요. 교수님들도 아는 분들은 다 아셨죠. 왜냐하면 저는 수석이었고 남편도 꽤 공부를 잘한다고 알려진 학생이었으니까요. 저희는 연애를 하면서도 기존 성적을 유지하며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커플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랑 때문에 유학도 임용고시도 포기하고 잘 아는 선배의 피아노 학원에 교사로 일했어요. 그리고 2년 정도 돈을 모아 대출까지 껴서 학원을 차렸어요. 학원은 잘 됐어요.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고 1년 정도 꾸준히 홍보하고 나니 나중엔 입소문을 타서 수강생이 넘쳤어요. 다른 교사를 뽑아야 할 수준이었죠. 하지만 저는 일단 돈을 더 모으고 싶어서 혼자 해결하고 있었어요. 몸은 지치고 힘들었지만 계좌에 들어오는 돈이 저를 힘나게 했어요. 그리고 쌓이는 돈을 보니 저는 결혼이 하고 싶어졌어요. 뭐? 결혼이 하고 싶다고? 이게 왜 갑자기 뜬구름 잡는 소리야? 우리 아직 28이야.
그리고 니네 오빠 아직 레지던트 2년 차잖아. 게다가 펠로우도 경험해보고 개원한다며? 그런데 결혼을 하겠다고 할까? 그래, 우리 결혼하기엔 아직 너무 어려. 너도 학원 차린 지 1년밖에 안 됐잖아. 결혼하려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던데. 그래, 앞으로 개원도 할 생각이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모으고 있을 텐데. 내가 생각하기엔 네가 결혼 이야기 꺼내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 내가 모은 돈 있잖아. 그거 가지고 하면 되지. 나도 오빠한테 부담 주면서 결혼할 생각은 없어. 야, 왜 그걸 다 네 돈으로 해? 결혼을 한다면 당연히 니네 오빠도 써야지. 결혼하는데 드는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니라니까. 몇 천씩 깨진다고. 그리고 둘이 같이 하는 결혼이잖아. 너만 하는 결혼이 아니라. 그런데 왜 네 돈만 쓸 생각을 해? 그래도 난 이미 내 학원 있잖아. 이제 크게 들어갈 데도 없고. 네 말대로 오빠 개원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나 이번 주에 오빠 하루도 못 봤어.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래도 결혼하면 집에 들어올 때라도 볼 것 아니야. 옆에서 직접 도와줄 수도 있고. 다들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 너 언제부터 그렇게 헌신적이었니? 전에 연애할 땐 안 그랬잖아. 군대 기다리는 것도 답답하고 해바라기 될 것 같아서 헤어졌잖아. 그랬더니가 갑자기 왜 그래? 맞아, 너 엄청 변했어. 대학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도시락이며 간식이며 싸들고 찾아가질 않나. 그것도 고작 한두 시간 보러 말이야. 너는 필기 공부할 것도 없는데 옆에서 책 읽는다고 도서관 따라다니고. 그 시간에 실기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야, 그것만 그래? 기숙사 안 들어오고 맨날 쟤네 오빠 사는 고시원 들어가서 쪽잠 자는 거 깨워주고, 집에 있는 반찬 덜어다가 가져다주고, 부모님 챙겨 먹는 영양제며 홍삼도 갖다 바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난리다 난리야. 지금은 안 그러지? 야, 그럼 맨날 싸구려 햄에다 밥, 김에다 밥 먹는 걸 어쩌니?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내가 사서 주지. 그때는 돈이 없었잖아. 그때만 돈이 없었어? 너 선배 학원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 그땐 학원 차리려고 돈 모은다고 그랬지. 정말 너희 부모님이 보살이셔, 보살이야. 너희 부모님은 니네 오빠 싫어하진 않으시니? 나라면 무지 싫어할 것 같은데. 싫어하진 않으셔. 뭐 얼마 전에 유학 안 간 진짜 이유가 오빠 때문이라는 거 알았을 땐 좀 충격받으시긴 했지. 그걸 이제서 하셨어? 그동안 말을 안 했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말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으면 말해야지. 안 그래? 그러게. 비밀로 한다는 건 네가 찜찜하다는 걸 아는 거다. 아이 참, 다들 왜 그래. 내가 오빠랑 결혼하는 게 싫어? 왜 자꾸 트집만 잡아. 우리는 네가 변한 게 이상해. 그렇게 피아노만 고집하던 애가 꿈도 포기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니네 오빠한테 맞추잖아. 지금에서야 맞는 짝을 만난 거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안 하던 짓을 계속하지. 말이라도 못하면. 아무튼 절대 네 돈으로만 결혼식 하지 마. 나는 완전 반대야. 그러면 나 네 결혼식에 참석도 안 할 거야. 차라리 니네 오빠 집에다 결혼하고 싶으니까 돈 달라고 그래. 돈은 내가 말해서 우리 오빠 사정 다 알면서. 알지. 아버지는 수술 부작용으로 30년 전에 편마비로 고생하시고, 그래서 어머니는 혼자서 식당 주방일 하면서 사남매 키우시고, 누나는 가정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 자퇴하고 일 시작했고, 형은 공부 잘하는 네 오빠 때문에 대학 포기하고 이랬고. 맞아. 그래서 누나랑 형 덕분에 오빠는 의대 갈 수 있었고, 죽어라 공부해서 장학금 받으며 졸업했어. 물론 매번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나는 오빠 집에 그런 이야기 못해. 오빠 의사 만들어준 것만으로 난 감사해. 열려나셨다 열려나셨어. 오빠는 너를 만난 걸 천운으로 생각해야 한다니까. 어떤 여자친구가 그렇게 해. 요즘 세상에 너처럼 헌신하는 애가 어딨어? 게다가 네가 오빠한테 사준 옷이며 신발이며 그게 다 얼마야. 그렇게 비싼 브랜드는 못 사줬어. 나도 용돈 받고 아르바이트 해봤자 몇 시간 했겠어. 그래서 비싼 건 못 사줬지. 야, 그래도 저번에 오빠만 낡은 노트북 쓴다고 노트북 사줬잖아. 아무나 그렇게 해주는 줄 알아? 사실
그때도 엄마한테 조금 빌려서 산 거다. 물론 지금은 갚았지만. 아, 이것도 어머니 모르시지? 알았으면 결혼한다고 해도 반대했을 거다. 그랬을까? 지금도 반대할 수도 있어. 누가 딸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는데 좋아하겠니? 데이트할 때 니네 오빠 계산하긴 했니? 편의점에서 뭐 살 때? 길거리 음식 먹을 때도 냈고, 그래도 고시원에서 밥 먹을 때가 더 많았으니까. 고시원은 내가 알기로 밥은 무료로 준다던데? 맞지? 그리고 반찬은 네가 집에서 가져온 거였을 테고. 에이, 그래도 우리 오빠 내가 해주는 걸 얼마나 고마워하고 또 미안해한다고. 그거면 됐지. 안 그래?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고? 해야 할 것 같아.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라도 얼굴을 봐야 내가 살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정말로 남편에게 결혼을 하자고 졸랐어요. 친구들의 말대로 남편은 당황하더군요. 무슨 결혼이야, 갑자기? 갑자기라니, 우리가 이제 4년이나 만났는데. 오빠, 4년이면 결혼하기에 조금 늦은 거라는 말도 있어. 누가 그래? 연애도 너무 길면 안 좋대. 그러니까 하자. 우리 같이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 매일 얼굴도 볼 수 있고, 내가 속옷이랑 옷 병원까지 가져다 주기도 편하고, 그리고 고시원에 사는 거 너무 답답하지 않아? 나랑 정 결혼하기 싫으면 본가에라도 들어가. 같은 지역에 살면서 왜 따로 살아? 집에는 절대 안 들어가. 집보다 고시원이 더 편해. 그럼 나랑 살든지. 계속 왜 그래? 어디서 뭘 본 거야? 뭐 안 봤어.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거야. 무슨 돈으로? 무슨 돈으로 결혼할 건데? 나 모아놓은 돈 있어. 나는 절대 그 돈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빠, 나 무시해? 나 이래봬도 원장이야.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수강생들 나 혼자 해결하고 있다고. 쏠쏠하게 모아놨으니까 그런 건 걱정 마. 하지만 남편은 자꾸 결혼을 미루려고 했어요. 개헌할 때까지만 기다려. 그걸 언제 기다려. 그냥 내 돈으로 일단 하자. 나중에 오빠가 개원하고 갚으면 되지. 나 매일매일 오빠 보고 싶단 말이야. 우리 결혼하자. 돈은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합리적으로 준비하자. 응? 결국 남편은 저에게 졌어요. 저는 고시원에서는 소리를 지르면 안 되니까 입을 막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과 부부가 되기 위해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자. 어른들한테 도움 받지도 말고 부담 주지도 말고.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아? 넉넉하진 않아. 그래서 적금 깨서 투룸 보증금이랑 첫 달 월세 내고 결혼식은 예쁘고 화려하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제일 저렴한 데에서 하자. 웨딩 촬영은 우리가 셀프로 해. 결과물이 어떨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직접 하면 돈도 절약되고 더 추억으로 기억하지 않겠어? 그래도 드레스랑 턱시도는 빌려야 할 것 아니야. 내가 인터넷에서 5만 원짜리 드레스 봤어. 턱시도도 비슷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럼 가전제품이랑 가구는? 일단 중고로 알아보자. 그리고 6월 상품이나 신혼부부 할인도 있을 거고 그렇게 사면 될 거야. 나머지 필요한 건 천양마켓 같은 데서 사지 뭐. 어차피 그런 건 평생 쓸 것도 아닌데 비싸게 살 게 뭐 있어. 정말 이렇게 결혼해도 되겠어?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개헌할 때까지 기다리면 더 넉넉하게 할 수 있잖아. 난 그 전까지 못 기다릴 것 같아. 지금도 봐. 우리 몇 주 만에 만난 거야. 그것도 내가 결혼에 대해 상의할 게 있다고 말해서 오빠가 겨우 시간 내서 만난 거라고. 오빠는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게 좋아? 솔직히 우리가 4년을 만났지만 그 중에서 과연 만난 날만 따졌을 때 몇 년이나 될까? 오빠는 지금 나랑 결혼하는 게 싫어? 싫다기보다는 더 준비되었을 때 제대로 하고 싶은 거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때를 놓칠 것 같아서 그래. 그리고 혹시나 물어보는 건데 지금 내 돈으로 하는 게 불편하진 않지? 불편하지. 미안하고 괴롭지. 내가 지금 개헌 때문에 묶어둔 돈을 깨야 하나 이 생각도 해. 아니 오빠 그럴 필요 없어. 결혼은 내 힘으로 할게. 그리고
전에도 말했지만 정 오빠가 마음이 불편하면 개헌하고 갚으면 돼. 물론 그때는 이미 오빠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오빠 돈이겠지만. 저는 속상해하는 남편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저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결혼하기 위해 머리를 굴려가며 노력했죠. 웨딩드레스도 그렇고 결혼식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다 비싼 금액부터 시작해서 슬슬 머리가 아파왔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이 물었어요. 너희 부모님은 안 도와주신대? 뭘 도와줘? 우리 결혼하는데 안 보태주신다고 그랬어? 우리 엄마 아빠가 왜 보태줘? 우리 약속했잖아. 어른들한테 손 안 벌리기로. 말은 그렇게 했지만 도와줄 수도 있잖아. 요새 악기사가 많이 안 좋아서 여쭤보기가 좀 그래. 악기사가 말이 악기사지. 요새 누가 악기를 친다고 업종을 좀 바꿔보시라 그래. 뭐? 봤잖아. 요새 누가 악기를 배워. 누가 악기를 돈 주고 사. 진짜 몇 안 될걸. 그리고 사도 구닥다리 같은 데서 안 사지. 요새 인터넷에서 더 다양하게 팔 텐데. 아, 어플도 있더라. 악기 어플. 휴대폰 하나로 여러 악기 소리 내던데. 세상이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너무 정체되어 있잖아. 가게 자체가 말이야. 그리고 생각해보면 음악이라는 게 얼마나 허황스러워. 현실적이지도 않고 실용적이지도 않고 돈도 잘 못 벌고. 그러니까 아버님 보고 업종을 바꿔보라고 그래. 게임도 좋겠다. 나도 음악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음악을 한다기보다 교육자지. 가르치는 거잖아. 뭐 음악은 음악이니까 허황스러운 건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다. 언제는 내가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며. 내가 그랬나? 요새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기억이 잘 안 나네. 아, 그리고 저번에 피아노방 하나 만든다고 그랬나? 생각해보니까 집에 피아노 들이는 거 별로인 것 같아. 어차피 치면 층간소음밖에 더 되겠어. 그냥 피아노는 학원에서 쳐. 그리고 웬만하면 조용히 있고. 조용히 있으라니? 사실 이제서 솔직히 말하는 건데 너 밥 먹을 때나 어디서 음악 트는 거 좀 시끄럽고 신경 쓰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 아무래도 편히 쉬려면 소음이 없는 게 낫잖아. 가뜩이나 병원에서 소음 많이 드는데 집에서라도 편하게 있어야지. 이제 앞으로 우리 같이 살 거니까 미리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는 남편의 말에 괜히 서운하고 찜찜했지만 병원에서 고되게 일하는 남편을 배려하기 위해 집에 음악과 관련된 어떤 물품도 두지 않았어요. 남편을 위해 저는 저의 즐거움도 포기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남편과 한 공간에서 같이 지내니 너무 좋았어요. 남편이 퇴근을 하면 집에 돌아온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저는 매일매일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과는 잘 맞지 않았어요. 결혼 생활 6년 동안 저는 시댁에서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었어요. 특히 남편의 누나인 형님과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이 저를 무척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매번 시댁에 가면 형님과 아주버님은 번갈아 가며 남편에게 병원을 차려주라고 말했어요. 아니, 지금 학원 엄청 잘 된다며. 그리고 학원만 하는 게 아니라 작곡도 하고 유튜브에 영상도 올리더만. 그럼 얼마나 버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 동생 개헌을 못 시켜줘? 너 그 돈 허튼 데 쓰니? 주식이나 도박하는 거 아니야? 형님 아니에요. 학원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해요. 둘이 먹고 사는데 부족한 점 없이 버는 거죠. 그리고 작곡도 빵 떠야 돈을 많이 벌지. 아니면 저작권료도 얼마 안 나와요.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유튜브 실버 버튼은 받았다면서요. 이제 곧 골드 버튼 아닌가? 그런데 얼마 못 받는다고? 에이, 거짓말. 그냥 우리 동생 개헌해주기 싫구나? 그게 왜 싫어? 우리 동생이 개헌하면 네가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저 싫다고 안 했어요. 저도 여유가 있으면 개헌해주고도 남았죠. 2호점도 내줬죠. 정말 제가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니네 집에 땅 있다며 우리가 모르는 줄 알아? 그 땅 팔아서 개헌해주면 되지. 그 땅도 영양가가 없는 땅이라 팔아도 얼마 안 나와요.
다들 처가에서 개원해준다는데 우리 동생은 처가를 참 잘못 만났네. 우리가 제 의대 보낸다고 얼마나 애썼는지 재수씨도 들어서 잘 알죠? 나중에 크게 갚아요. 우리 덕분에 재수가 의사 남편 얻은 거니까 크게 갚아야 돼요. 알죠? 그래, 우리가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의대 갔으니 배로 갚아야지. 그러니까 빨리 개원시켜. 이러다 내 목 빠지겠다. 저는 이런 말을 결혼 생활 6년 동안 시댁에 갈 때마다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런 시누이와 아주버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레지던트를 마치고 자기 계획대로 펠로우 4년 동안 경험을 다진 남편은 드디어 돈을 모았는지 개원 날짜를 잡았어요. 저는 남편을 축하해주기 위해 케이크를 준비했죠. 그런데 집에 돌아온 남편은 뜻밖의 말을 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어? 뭐라고? 우리 이혼하자고. 여기 서류도 다 챙겨왔어. 나는 작성했으니까 너만 작성하면 돼. 아니 오빠,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갑자기는 아니고 오랫동안 생각했어. 우리 별로 영양가가 없는 사이인 것 같아. 영양가가 없다니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남편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저를 비웃었죠. 지금 밤이야. 술 안 피우지 말고 저거 다 치워. 그리고 나머지 부분 작성해. 지금 바로. 오빠, 시끄러워.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야, 설이나. 처가에 돈이 있어야 의사 사모님 되는 거야. 처가에 뭐? 처가에 돈이 있어야 의사 사모님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내 말 못 알아들어? 아니,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 넌 무식한 것도 아닌데 왜 이 말을 못 알아듣니? 내 주변에 결혼한 선배 중에 개원할 때 처가에서 도움 안 준 사람 한 명도 없어. 니네 집처럼 주머니 닫고 모르쇠한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내가 인턴 때부터 모아온 돈으로 겨우 개원하는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겠니? 부끄러웠다고? 그래, 부끄러웠어. 선배들이 나보고 처가에서 뭐 해줬냐고, 얼마나 보태줬냐고 묻는데 내가 진짜 할 말이 없더라. 어떤 선배는 그 말까지 했어. 나보고 순진하대. 순진하게 아무것도 없는 여자랑 결혼했다고. 진짜 내가 부끄럽더라.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난 분명 기회도 줬어. 장인어른한테 땅 팔 생각 없냐고. 땅 팔아서 나한테 투자할 생각 없냐고 물어봤어. 그런데 투자할 가치도 없는 그 쓰레기 같은 땅 죽어도 안 팔려고 하더라. 가게라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건 자기 꿈이자 신념이래. 꿈? 신념? 그런 실용적이지도 않고 진취적이지도 않은 꿈이랑 신념은 갖다 버리라고 해. 그런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니까 니네 집이 아직도 가난한 거야. 우리 집 가난하지 않아. 아니, 너희 집 가난해. 가난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이상이면 낭만에 목매달고.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우리 가족이 오빠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런 말을 해? 대학 시절부터 우리가 살기 전까지 오빠 혼자 고시원에 살 때 반찬이며 필요한 거 우리 부모님이 다 해주고 밥 먹으러 와라, 같이 먹자 매번 물어봤어. 그리고 내가 사준 옷, 신발, 가방. 온전히 내가 사준 적도 있지만 어릴 땐 부모님이 준 용돈이나 돈 더 달라고 해서 사준 적도 많아. 그 옷들, 신발, 가방 때문에 너 솔직히 덜 쪽팔렸잖아. 그거 고마워했잖아. 뭐? 덜 쪽팔려 해? 그럼 내가 전에는 내 옷 입고 쪽팔려 했단 소리야? 그럼 아니야?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느꼈다고. 네가 내가 사준 것들 입고 신고 하면서 당당해하는 거 내가 다 느꼈어. 눈빛부터 달라졌고 걸음걸이도 달라졌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야? 아주 소설을 써라. 육감이 대단하신가 봐. 그리고 우리가 신혼생활 시작했던 그 집 보증금 다 내가 한 거 아니야. 일부는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셨어. 월세 내준 적도 있어. 그런데 우리 집이 가난해? 우리 집이 너한테 해준 게 없어? 나랑 지금 장난하니? 내가 너 때문에 유학도 포기했는데. 그러자 남편이 다시 저를 비웃었어요. 고작 그런 거 가지고 그거 다 해서 얼마나 한다고. 내가 개원하면 그런 것쯤은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몇 배는 더 살 수 있다고. 그리고 네가 나 때문에 유학을 포기해? 누가 그러랬어? 내가 유학 포기해달랬어?
했잖아. 네가 나 처음 만났을 때 유학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잖아. 그것도 잊었어? 아, 시끄러워. 더 이야기할 것도 없어. 그냥 이혼해. 저 정신없는 케이크 좀 치우고 빨리 여기에 도장 찍어. 저는 그런 남편을 빤히 보다가 이내 안방에서 제 도장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웃으며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저는 남편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해줬어요. 이혼이 성립된 지 한 달 뒤 저는 한 건물로 들어갔어요. 익숙하게 2층에 올라가 개원 준비가 한창인 병원 문을 열었죠. 죄송합니다. 아직 준비 중이라서. 전 남편이 말을 다 잊지도 못하고 저를 멍하게 쳐다봤어요. 저는 싱긋 웃으며 화분을 건넸죠. 저주를 의미하는 검은 튤립이었어요.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전 남편이 상황 파악도 못하고 저에게 따지듯 묻더군요. 저는 병원을 둘러보며 천연덕스럽게 말했어요. 리모델링도 다 했고 직원도 다 뽑았겠네? 내일 개원이니까. 그치?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철저한 사람인 거 알잖아. 이미 2주 전에 개원 준비 끝났어. 지금은 청소하러 온 거고. 첫 병원이라 그런지 애착이 강하네. 다행이다. 그래야 내가 속이 시원하지.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말을 하려면 똑바로 해. 빙빙 돌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도 되려나? 충격받아서 쓰러질까봐 겁나네. 내가 왜 쓰러져? 개원이 코앞인데. 오빠는 없이 살아서 그런지 참 돈에 약해. 말도 안 되는 보증금의 월세인데 그걸 속더라? 뭐라고?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장인어른 조남도 몰라? 버젓이 우리 아빠 이름이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그걸 의심도 안 했다며. 아니면 이혼했다고 필요없는 정보는 지운 거야? 실용적으로? 비꼬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여기 우리 아빠 건물이야. 그리고 증여받아서 이제 곧 내 건물이고. 뭐? 어때? 전부인 건물에서 장사하는 소감이. 나는 엄청 설레는데. 거짓말 마. 너의 아빠가 건물이 어딨어? 내가 지난번에 나한테 그랬지. 네가 개헌하기 전에 우리 아빠한테 가진 땅 팔아서 투자하라고 했다고. 그런데 그때는 이미 그 땅이 없었어. 오빠는 가끔 보면 참 멍청한 것 같아. 나한테 저기 새 아파트 들어서는 것 같다고 말도 했으면서 그 땅이 그 땅인 줄도 모르고. 어떻게 장인어른 가진 땅이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면서 그 땅을 파내마내 할 수가 있지? 그 땅이 이번에 새 아파트 들어선 그 땅이라고? 맞아. 그것도 3년 전에 이미 팔렸어. 보상도 두둑히 받았지. 들으면 놀랄걸? 그 엄청난 돈으로 이 건물도 사고 다른 건물도 사고. 그래도 돈이 남더라. 거짓말하지 마. 집도 그대로고 차도 바꾸지 않고 행색도 그대로인데 나보고 그걸 믿으라고? 믿기 싫으면 믿지 않아도 돼. 하지만 이 건물이 우리 아빠 소유인 건 사실이야. 당장이라도 계약서 확인해보지 그래. 우리 아빠 이름이 적혀있을 텐데. 전 남편은 원장실로 들어가더니 서랍을 살폈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죠. 제가 원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검은 튤립을 원장실 책상에 두었죠. 전 남편이 저를 노려봤어요. 그래도 위치는 전에 건물이 더 낫지. 오빠 원래 여기서 개헌할 생각 없었잖아. 누가 돈 더 주고 계약했다 그랬나?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런데 정말 위치는 좋더라. 아파트 한가운데에 있고 밑에 약국도 있고 병원 자리로는 제격이더라고.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 자리에 피아노 학원 들어선다는 말 못 들었어? 너 진짜 나랑 장난해? 덕분에 좋은 자리 얻었어. 오빠가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고른 것 같더라. 벌써 수강한다는 사람들 전화 와. 누구야? 누구랑 짠 건데? 적은 늘 가까이에 있잖아. 나도 그랬듯이. 뭐? 내 선배 호철 오빠. 그 오빠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던 게 왜 그때 생각나는지. 요새 선배 자주 만나지 않았어? 부동산에 대해 오빠가 자문도 구했잖아. 너 정말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 거야? 먼저 치사하게 나온 건 오빠잖아. 괴업한다고 오빠한테 그렇게 헌신한 나한테 이혼 요구를 하지 않나. 안 그래? 전 남편이 화를 참을 수 없는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복수를 결심했어요. 이 상황을 물 흐르듯 넘길 수 없었죠. 그래서 전 남편의 뒷조사를 했어요. 제가 전 남편과 연애를 하고 결혼도 하면서
전 남편이 지인을 아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개원을 하려고 준비 중인지 알아봤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배를 써먹었어요. 미끼는 이미 던져져 있었죠. 이미 전 남편이 선배에게 부동산에 대해 자문을 구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 남편이 계약한 건물을 알게 되었고 돈을 더 주고 계약을 가로챘어요. 그리고 피아노 학원 2호점을 낸 뒤에 선배에게 저희 아빠 건물에 대한 정보를 전 남편에게 던져보라고 했죠. 그러자 개원이 급한 전 남편이 덜컥 물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보증금과 월세였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을 거라고 선배가 말했는데 우습게도 계약을 하러 왔더군요. 계약은 저희 아빠가 직접 나가지 않았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아빠 없이 계약을 진행했어요. 그래도 저희 아빠 조남 석자가 있는데 들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 남편은 자기 장인어른 조남도 몰랐나 봐요. 씁쓸하게도 말이에요. 이제 여기가 내 건물이 되면 어떻게 할지 각오해. 인터넷에 나온 건물주 갑질이랑 갑질은 다 할 거니까. 그런데도 한번 버티나 보자고? 그럼 내가 나가면 되지. 안 그래? 어딜 가려고? 어떻게 가려고? 왜 못 가? 그냥 빼면 되지. 계약서 꼼꼼하게 안 읽었구나? 우리가 월세가 저렴한 데엔 이유가 있어. 위약금 못 봤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전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위약금을 제시했거든요. 그리고 계약 기간은 10년이었죠. 저는 절망한 전 남편 앞에서 웃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일단 다음 달부터 임대료는 인상될 거야. 그렇게 많이는 안 올려. 그간 정이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생각한 만큼은 올리긴 할 거야. 천천히. 계약 기간 안에. 그리고 아무래도 병원이니까 주차장 사용이 잦을 것 같은데 다른 임차인들보다 배로 사용료 내줬으면 쉽네? 너 꼭 이래야겠어? 이래야 내 속이 시원하겠어. 그리고 지금 오빠가 사는 원룸 있지? 거기도 내 건물이거든? 그러니까 방 좀 빼줬으면 좋겠네? 그게 어떻게 네 건물이야? 아주 세상 모든 건물이 네 거라고 하지? 정말 못 믿네? 제가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어요. 그걸 본 남편의 얼굴이 또 하얗게 질렸어요. 언제부터 네 건물이었는데? 오빠가 살기 전부터. 오빠 버름 전에 들어왔지. 내가 이혼하고 직후에 샀어. 네가 무슨 돈으로? 사실 나 돈 많아. 학원도 잘 되고 있고 내가 작곡한 음악 올리는 유튜브도 골드 버튼 받았어. 그리고 오빠가 프로필에 등록한 음악 그 발라드 내가 작곡한 거야. 몇 주째 일이라 쏠쏠하게 받아. 정말이야? 몰랐지. 이제껏 네가 당연하게 쓴 돈이 어떤 돈인지. 그럼 개업은 왜 안 해줬는데? 그건 네 탓이야. 왜? 네가 날 시댁에서 구해주지 않았으니까. 솔직히 구해줬으면 이제껏 그랬듯 개헌해줬을 거야. 그리고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우리 위자료 소송 다시 하자. 오빠가 분명 그랬잖아. 개헌하면 갚는다고. 그 말이 이제 생각났어? 그렇게 말한 뒤에 저는 병원을 떠났고 멀리서 전 남편의 절규가 들렸어요. 며칠 뒤 남편은 개헌을 미루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애썼지만 위약금 문제 때문에 결국 제 건물에서 개헌을 했어요. 그리고 저의 갑질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룸에선 생각보다 빨리 나갔고 그렇게 싫다던 시댁으로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리고 위자료 소송은 다시 진행되었고 제가 승소했어요. 저는 이제껏 호구처럼 퍼준 걸 조금이라도 보상받은 기분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에 눈이 돌아서 인사불성이 된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과거의 자신에게 무슨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다 뱉어보라고 다 해보라고 하지만 절대적인 선은 지키라고 하고 싶네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